녹화를 하고, 저희 실전교육교사 모임 소개 조금 하고 제가 오늘 주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정지했다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음. 네, 인사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저희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실천 나눔 축제 그래서 2월에 매번 이제 선생님들 신학기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클래스로 개설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회비는 계속 냈었고, 2018년부터 이제 저는 대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구 실천교사 회장, 2008년부터 4년 하고, 그다음 2023, 24는 전국 수석부회장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략기획실장 겸 연수팀장 해서 이제 사실은 요 실전 나눔 축제도 제가 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실천이라는 말에 되게 좀 꽂혔었던 것 같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체인지 메이커 교육 이런 거와도 되게 결이 맞아 들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모임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고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렇게 아이디어, 의견을 모아서 그걸 데이터하고 수치화하고 좀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실효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수 나눔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 들리시죠? 나누면서 성장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렇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또 실천교육교사 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 1월 총회 할 때 여기 장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렇게 교권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님, 사무변호사님 두 분이나 계시고, 어,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사 노조나 뭐 다른 데서 하는 역할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연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샘 아시죠? 참샘 스쿨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참샘 스쿨에 참쌤, 예, 김차명 회장님이 이제 경규 회장님이세요. 경규 회장 이제 연임하셔가지고 지금 새 임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준 영상인데 홍보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맛집에서 맛있게 한 끼를 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 2잔을 마실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OTT를 친구들과 같이 구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천교육교사 모임의 한 달 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교사 전문직관을 대변하는 단체로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다라는 기치 아래 설립된 단체입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원이 된다면 선생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천 교사 수업 나눔 축제 등 풍부한 특화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권 침해 및 생활 법률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미 전국 3천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실천 교육교사 모임. 선생님의 실천이 빛나도록 우리 함께해요. 네. 네, 제가 제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보였는데, 요거 나중에
링크 자체를 그러면 한번 드릴게요. 홍보자료 링크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실전 회원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실천 나눔 축제 지금 강좌에 따라서 이제 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비회원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연수 다 무료로 거의 다 참여 가능하시고 뭐 회비가 있는 거라도 좀 할인이 많이 된다든지 그 외에 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회원가입을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수 후기도 후기도 받고 받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네, 다시 어, 해, 거기 링크를 드릴 테니까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이에 또 꽤 들어오셔가지고 이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지금 60분 넘게 제가 신청을 저기 구글 설문에는 그 정도 들어오셨고 지금 거의 47분 들어와 계시네요. 46분.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의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강의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일단 저기 인사하고 하는 거는 질의응답 할 때 선생님들 지금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신데 인사하고 할 때 얘기하고 지금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사실 2월에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주제가 중등 학급 경영, 학급 경영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얼마 전에 그 지속 가능 발전 연구에서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주제로 주로 하는데 지금 교실 장악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프로젝트 수업 연수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되게 자신 없어 하시고, 수업 진행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안 따라오는 학생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이제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데,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뜻 시도를 못 하시는 그런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악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제가 이제 주도성 얘기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뭐 주도적으로 학생 주도성을 키워준다는 게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즐겁게 이제 수업 시간에 웃고 떠들고 노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때까지는 뭔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서 책임을 점차 이양을 하셔야 되는데 다 풀어놔 버리면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학급 경영 에서도 그렇고 수업 첫 시간에 제가 주로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어떤 자료를 쓰는지를 거의 날것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어떤 점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지 와닿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기 있다가 설문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조금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후기도 이따가 편하게 쓰시고 또 후기를 쓰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걸로 만드는데 후기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후기 정도는 주변에 이제 또 나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선견지명이라고 성경지명으로 닉네임 쓰고 있는데 선견지명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성경지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능력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제가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실천에 되게 꽂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랬어요라고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뭘 잘해서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어떤 강의든지 간에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좀 제 정체성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잡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역시 2016년에 접하면서 지금 당시 생각하면 그때 되게 이제 앞서가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 지속가능 발전교육 연구회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 오히려 선생님들이 와닿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행동을 해봐야 돼요. 행동까지 해보고 그걸 나눠야 돼요. 퍼뜨리기. 그래서 저는 이제 퍼뜨리기에 제일 초점을 두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체인지 메이커 접하고 나서. 그래서 실패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실패라는 것도 좀 말이 그런 게 어떤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서 깨닫는 게 있는 거지.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문화, 얘기를 나누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중등교사 이야기해서 선생님들 이야기 많이 모셨고, 제 얘기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직접 하지만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주제의 책을 또 쓰고 있고 학급경부터 해서 수업 관련해서 쭉 쓰고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는 써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잘 그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어, 퍼뜨리기의 일환이다. 책 쓰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 경영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여기 이제 화면을 보니까 오늘 중등 선생님들도 좀 들어오시고 하신 것 같은데 실천 회원도 거의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중등 선생님이 5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사실은 초등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중등 선생님들이 저는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냥 제게 되게 뭐 단순하고, 어, 크게 그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자료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플러스, 제가 이제 그 임용 저희 칠 때만 해도 임용가서 통과하면 막 다 될 것 같이 그런데 막상 학교 가보면 수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도 해야 되고 생활 지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것을 후배 교사들은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학급 경영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중등 학급 경영이라는 중등이라는 말을 출판사에도 붙인 이유가 조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등 선생님들이 낸 학급 경영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뭐 선생님들도 아이디어 내고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고 앞부분은 거의 약간 매뉴얼처럼 우리 그 장학 자료에 나오는 약간 매뉴얼처럼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이론처럼 실었고 그 2장, 3장 이렇게 어 에는 제 사례,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사례 이렇게 이제 학급 경영 이야기 실었고 사실은 이게 주 제목이 행복한 교사가 행복 교실을 만든다가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학급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수업도 마찬가지고 교사 자기 경영이 필요하고 나부터 좀 단단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까지 진행을 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2월에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자료 보면서 제가 그러면 2월에 이제 제가 뭘 준비하는지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에서 5번 아니고 1번에서 6번까지 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인 것 같아요. 1번. 그래서 나의 교육 철학을 먼저 세우고 내가 올해 만나는 아이들과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를 만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목표, 목적, 방향이 세워져야지 그다음 2, 3, 4, 5, 6번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낮게 낮게 활동을 그냥 다 갖다 붙여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겠지만 큰 방향을 선생님이 가지고 가셔야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업도 그렇고.
학급 경영도 그렇고. 그래서 학급 경영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따가 후반부에서는 수업 시간에 또 어떻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월에 하는 것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학급 경영에 대한 철학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학급 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질문에 답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 듣고 할 시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남겨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급 경영하면, 저도 이제 담임이나 학년부장도 꽤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학급 경영, 뭐 다른 사전 같은 데서 학급 경영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제,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제가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학생들과 소통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 어쨌든 아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철학을 세울 때, 그, 뭐,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면 사실 거창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 문장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어떤 모습의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우리 학교 안에서의 어떤 선생님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제 책 내신 분이나 뭐 강의하시는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근데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가 사실은 저도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랑은 거의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신규 때 첫 발령받고 만든 그 문장을 지금도 계속 이거 담임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사랑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저는 무조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분명히 속도는 더디지만 분명히 바뀌어요, 애들이. 지금 내가 가르칠 때 당연히 안 바뀔 수 있지만 제가 했던 말을 언젠가는 또 기억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떤 계기로 해서 바뀌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고 내가 100%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n분의 1 역할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가서도 성장을 할 거고.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지막까지 믿어주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빌 언덕이 되어주자. 요걸 제, 경영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등학급 경영 책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 예시를 넣어서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해 내가 뭐 1학년을 맡았다, 2학년을 맡았다, 3학년을 맡았다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포커스가. 그래서 올해는 나는 뭐 습관에 포커스를 둔다. 아니면 올해는 나는 학력에, 기초 학력 신장에 포커스를 둔다. 올해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은 무조건 독서를 하겠다. 그 포커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매년. 그죠? 그러면 올해 목표를 정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특색 활동을 이런 걸 해야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선생님들의 1년 목표를 먼저 세우고 학급 경영의 낱낱의 활동이 연결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학급 규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뭐 PDC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규칙 같은 거 이제 같이 세우고 하시잖아요, 학기 초에. 저도 이제 그 PDC 연수 듣고 했을 때는 그렇게 돼봤는데, 저는 사실 그게 살짝, 그게 애들한테 끌어내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큰 틀은 담임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훈이랑 이렇게 큰 울타리, 테두리는 요거는 지키고 그 안에서 세세한 거는 아이들한테 의견을 받는 식으로 점차 저는 이렇게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이들 규칙을 다 수용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의 스타일은 그랬고,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의견을 물어가지고 학급 규칙을 정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급 경영이 힘든 이유가 사실 옛날 학급 운영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경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그 CEO가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 경영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잖아요. 힘든 이유가 이제 눈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학년 전체에서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오늘 아침에 학생들하고 우리 반만의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뭐 행사가 생겼거나 하면 또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고 학급 경영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서 업무할 때도 그렇고 뭐 학생들 지도할 때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준비를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을 먼저 세우고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루틴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그냥 요거 한번 했다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돼. 또 다른 거 넘어가고 이렇게보다는 그 한 가지 정하셨으면은 규칙이 되게 정말 이제 루틴이 되게 좀 선생님들이 집요하게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철학 세우기랑 거의 맞닿아 있는 게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저는 이제 담임할 때마다 3월 첫날 계약, 올해 같으면 3월 4일이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하는 날 바로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둬요. 그러면 요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두시면 그 학년 특색에 맞게만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부모에 보낸 편지에 어, 그 학부모하고 대면할 게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요즘은 전화로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소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소개 겸 우리 반은 이렇게 학부 경영을 하니까, 협조해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겠다. 근데 학생들이 저는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 가정통신문 확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질타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서로 협조해서 좀 아이들의 잘 한 배를 탔다 우리가 약간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가 한 배를 타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요런 내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제가 독서를 되게 강조하는데 어떤 회의는 아침에 읽을 책을 반 전체 똑같은 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습관 인증이나 감사일기. 그러면 그런 거 좀 보내달라. 그런 부탁도 이런 식으로 드리고 해서 어, 요 편지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답장을 받아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되게 정성껏, 뭐 A4 용지 한 장 빡빡하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만 저런 근무를 해서 중1 같은 담임을 해보면 어머니들 너무 걱정이 크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시면, 담임쌤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한데, 또 본인을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니 정말 빽빽하게 이제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고 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요게 부모님과의 첫 관계 형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들이 요걸 한번.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 편지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담임 선생님 중에.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받았을 때, 선생님이 참, 우리 이번에 담임 선생님 되게 애살이 있으시네. 애들한테 신경 많이 쓰시네. 사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이들 파악하는 데도 좋고, 나중에 뭐 전화해서 부탁드리거나 뭐 할 때도 어머님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조금씩 달라요. 저도 생각이 바뀌고 학년에 따라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매해 달라지는데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격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뭐 책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쭉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제가 또 어느 순간 포함해서 보낸 게 이제 우리 반 십계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요 집 모양은 이제 PDC 틀 가지고 와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 10계명 아이디어는 당신이 최고의 교사입니다라는 책에서 저 에스키스 선생님 책 읽고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정년퇴직 하신 지도 한참 됐고 한데 이분이 이제 할렘가에서 사실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이들하고 섹스피어 연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테드에 나와서 아이들이 같이 공연하면서 이제 테드에서 강연하신 장면도 있고 한데 그 학교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 주변 분위기도 막 되게 좋아지고 동네 자체가 막 업그레이드 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십계명을 만들어서 쓰시는 걸 보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책 읽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만의 십계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그때 책 처음 읽었을 때 이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학급 규칙이라는 게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 세 가지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성적인 측면에 조금 강조를 두고 요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순간 하게 됐고 학년 부장할 때는 이제 네 반 네 반 할 건 없이 복도에 이거 다 붙여놓고 이제 또 학년 전체 제가 같이 지도하는 데도 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제가 철학 교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담은 거예요. 사실 십계명 안에. 존중했으면 좋겠고 실수 인정하고 뭐 때와 장소 가려서 행동하고 정직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정리정돈. 중요한 거는 실천해라. 실천을 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첫날 한번 얘기했다고 절대 안 지키죠, 당연히. 그래서 선생님들은 왜 내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도 제가 모임 운영하고 하면 단톡방에 분명히 공지했고 했는데 선생님들 다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한 번만에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시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서 잘 입력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봐서 잘 입력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전달할 거 있으면 말로도 하지만 게시판 봐라. 그러면 십계명도 크게 뽑아가지고 놔두고 그다음 책상에도 작게 그 시간표 붙여줄 때 개인 시간표 붙여줄 때 이 10가지 예. 하고 어떨 때는 막 이거 필사 막 시키고 아침에 이거 그냥 막 적어라 뭐 특별히 할 거 없을 때 약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력지라는 거 선생님들 왜 명심보감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따라 쓰는 걸 저는 20개명 따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양식 이따가 제가 한글 파일 그냥 그대로 드릴 건데 오늘 어떤 일로 노력지를 쓰게 된 적어봅시다 하면 자기가 뭐 친구랑 다퉜다든지 지각했다든지 쓸 거잖아요. 그러면 요 10개명을 일단 따라 쓰고 난 다음에 뭐 오늘 나는 이 10개명 중에 뭘 어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거 얘기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하면 이제 요게 제가 상담용 일지도 되는 거예요. 요걸 그냥 쌤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왜 연말에 되면 뭐 상담했던 거 뭐 기록 나이스에 이제 적고 뭐 하긴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그걸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상담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아까 제가 10개명 이렇게 크게 뽑아서 플로토로 크게 뽑아서 이제 첫날은 여기 앞에 이렇게 했는데 뒷면에 뒷면에 해서 이제 다 계속 볼 수 있게 애들이 하는 거고 노출되게 그다음에 제가 초등 선생님 앞에서 이런 뭐 장면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초등 선생님들 엄청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뭐 되게 많이 꾸며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더 많이 막 준비하고 한 애도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래가 정착됐던 게 이제 일단 3월 첫날 딱 와서 애들이 당황하는 게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이제 포스트잇이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노트를 한 권씩 다 주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아까 뭐 십계명 적는다든지 초등학교 때 알림장처럼 제가 좀 반에서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노트를 한 권씩 다 미리 사서 줘요, 그냥. 그래서 이제 노트 위에다가 그냥 이름만 붙여놓어도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정도는 아니까 첫날 애들이 덜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뭐 되게 간단한 거지만 선생님이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럼 되게 여기에 감동받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건데 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제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뭐 하나씩 이제 준 해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초등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 되게 많이 얻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나 학교급 상관없이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에서, 아, 저거 괜찮다 하는 거는 이제 가지고 와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한 줄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제가 고려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천교사에도 지금 명언 산책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명언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첫날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리 조금 교실 환경만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막 그렇잖아. 애들 왔는데 쓰레기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하면 애들이 좀 이왕이면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첫 시간에 나누는 시도 이제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약간 애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 들게, 환대한다는 느낌 들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시판 해놓고, 뒤에 이제 제가 요때는 고래 그 게시판, 이거 티처몰에 보면 환경 게시판 이런 것도 팔거든요, 현수막.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고래도 있길래 그때 썼는데, 뒤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학기 완전 첫날이라서 다 안 지워졌지만 뭐 애들 소개도 붙이고 선생님 사용 설명서도 붙이고 뭐 애들 지켜야 될 거 붙이고 초등 선생님 자료든 뭐 예쁘게 많이 해놓으신 거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제가 그 양심 단계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오기 선생님이 하여튼 공유한 거 하셨던 거 제가 가져왔던 것 같고, 요건 PDC에서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환영판 같은 거 붙이고 게시판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에 좀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만나니까 인사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애들 돌아가면서 애들 일으켜 세워서 야, 자기소개 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소개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선생님 소개는 슬라이드를 좀 바꿔가지고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쓰는, 첫날 쓰는, 그러면 이제 학급 경영 시간에, 시간이 사실은 뭐, 이거를 한 시간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하는 반은 제가 수업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첫 주는 거의 오리엔테이션 주간이에요. 첫 주, 길어지면 둘째 주까지. 교과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기초 능력이랄까? 근력을 키우는 걸로 쓰는데, 첫 시간에 그대로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워포인트도 여러분들의 자료가 있었는데 저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넣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된 건데, 어, 요것도 파워포인트도 이따가 이제 그대로 애들 얼굴만 빼고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방문객이라는 시를 반 아이들도 그렇고 수업에서 만나는 아이도 그렇고 요걸 같이 이제 읽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아이들한테 이제 몇 명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떤 단어가 와닿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아마 회복적 생활교육 그 모임 옛날에 연수 가서 이 시를 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약간 눈물 나더라고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되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약간 위로받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느낌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 와닿는지 역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할 때는 같이 읽고 어떤 느낌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이제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존재다. 과거, 현재, 미래 같이 온다. 그리고 요때 해주는 말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을 거니까 너희가 그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선생님이 뭐 누가 어땠다 하던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땠다 하던데 이런 거는 난 신경 안 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판단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거든요. 전날. 그래야지 아이들이 포기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새학기 좀 잘해보려는 마음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저는 이제 환대라는 말을 이제 사실은 얘기해주고 싶다. 너희들한테. 환대가 뭐지? 하면 애들이 뭐 환영하는 거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겠어? 하면 아마 아이들이 박수 쳐줘요. 뭐 할게 어쩌고 막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너희가 내 얘기에 집중할 때, 선생님 쳐다보고 잘 들어줄 때 환대받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도 서로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아무리 단순한 활동이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의미를 아이들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다른 것 같거든요. 막 거창하게 이런 활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게임이나 활동이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환대를 특히 첫날이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선생님도 환영받고 싶다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뭐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는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바뀌잖아요. 특히 중학교 이제 처음 올라오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이들이 뜬금없다 이런 활동을 제가 한두 개씩 넣는 이유가 그 의외성을 또 아이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시키는 사람 잘 없을 거니까 갑자기 이제 앉아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키거든요. 양팔 옆으로 불리고 자 오른발 들고 버티기 뭐 왼발 들고 버티기 그다음에 이제 눈 감고 버텨보자 막 해서 해요. 그러면 이제 비틀비틀거리는 애들한테는 너 체력 관리 좀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40분에서 수업도 45분으로 늘고 뭐 7교시까지 있고 특별 교실도 막 찾아다녀야 되고 너 이런 거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시스템 다르다.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다 일일이 챙겨주는 거 아니고 교과 시간에 준비물 이런 거 너희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는 거죠.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어 도우미 이제 선발하는 거는 이제 가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짜잔 게임이라는 거는 왜 탕수육 뭐 탕수육 이렇게 해서 왜 틀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틀렸을 때 A, B 틀렸네가 아니라 상대가 틀렸으면 둘이 짜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제 웃잖아. 애들 처음에는 좀 유명한데 웃잖아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 영어 시간. 특히 영어는 이제 이렇게 편차도 크고 하니까 수준별 차이가. 근데 친구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웃어 넘기고 해야지. 이게 게임처럼. 그래서 이제 틀려도 괜찮다. 그다음에 틀려도 괜찮다라는 동화책이 있던데 거기에서의 메시지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요즘 동화책 이거 이제 구현한 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제 소개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시키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는데, 이제 진진가라는 활동이 원래 세 문장 중에 가짜 한 문장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은 그거를 이제 true, false로 해서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영어 실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부터 너무 영어로 저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어 이제 모든 활동이 그냥 아이들 생각 끌어내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는 건 얼마든지 그 이후에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부터 하게 하는 활동이 많은데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제 소개를 하는데 어 이제 5문장으로 저는 만들었고
이 중에 진짜가 몇 개고 가짜가 몇 개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이거를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걸 또 모둠 활동으로 시키거든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 5문장으로 만든 이유는 요 OX판을 써먹기 위해서인데, 선생님들이 뭐 단원 평가도 좋고 형성 평가에서 문제가 5개면 요 틀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죠? 1번이 오다, 뭐 2번이 X다, 3번이 오다, 4번이 X다, 5번이 오다 하면은 밑에 10번 사에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결과가 먹을 거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뭐야 하면 치킨요, 뭐 돈가스요, 사탕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요거는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선생님들 다시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반이니까 확률은 다 50%예요.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선생님 1번에 뭐 2번 X 이런 식으로 쭉 써놓으시고 다시 OX판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답이 뭔지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죠? 넘겨도 되겠죠? 아, 오지선다 어렵습니까? 네, 반반입니다. 자, 50%.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답이 뭔지 좀 적어주세요. 결과를. 사탕. 또 뭐 있을까요? 초코파이, 어묵, 네, 사탕 쭉 나오셨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모둠으로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 모둠 활동하는 연습이다. 연습이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얘기할 때 나는 1번이 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꽤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뭘지 같이 맞춰볼게요. 1번 선생님 공부 잘해서 뭘 좀 좋아한다. 올까요? X일까요? 네. 그림파도 근데 이거는 네, X죠. X.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 거죠. 선생님 무조건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하는 거 아니다.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고 배려하는 학생, 그 인성적인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만 잘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2번 선생님 베스트 드라이버다. 올까 X일까요? 이건 또 저를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X거든요. 예,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해서 대중교통으로 BMW 타고 다닌다 하죠, 요즘. 예, 걸어서 걷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운전 잘하게 생겼어. 뭐 이러면서 하고. 그다음 선생님 영어 이름은 벨이다. 벨르. 뭘까 했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또 이게 벨이 종인 줄 알고 뭐 종이에요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요 사람이 벨이죠. 벨르. 예,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벨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가 붙었잖아요. 그 제가 빨간머리 앤 책 읽으면 앤이 맨날 자기를 이를 붙인 앤으로 뭐 불러달라면서 막 하잖아요. 맞죠? 앤. 그래서 벨이 프랑스어로 뷰티의 의미예요. 뷰티. 예, 벨르가. 그래서 그러면 한국말로 뭐죠? 미녀 야수니까 네. 미녀잖아요. 미녀. 그러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미녀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걸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름은 베리 뷰티니까 뷰티는 한국말로 뭐지? 하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녀라고 말해주기 싫은지. 그래서 미녀야. 그럼 선생님 닉네임 미녀니까 앞으로 미녀라고 불러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뚱하게 있고 막 그렇게 첫날이니까 막 어색한데 선생님이 그렇게 막 웃긴 농담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선생님 명예는 벨이고 이제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러니까 내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자기 마이웨이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욕하든 말든 도서 가서 책 읽고 그다음에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야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의 그런 이런 면이 좋아서 선생님은 이제 벨이다. 어, 벨을 좋아서 이제 닉네임을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4번 선생님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4번, 5번이 고민이 큰데, 그래서 왜 넣었을까요? 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넣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럼을 예전에 배워가지고, 교사 밴드로도 학교 안에서도 활동하고,
이제 그 경남에 있는 계신 분들이랑 막 같이 공연한 적도 있고, 제가 음악 활동하는 걸 막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꿈이 피아노 선생님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아카펠라 연구회도 했었고 뮤지컬 연구회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단순히 제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꼭 공부만 딱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진짜 다양한 좋은 활동이 많잖아요. 근데 애들 별로 신청을 안 해요. 그죠? 예. 뭐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데, 좀 다양한 활동을 너희도 하면 좋겠다. 학교에서 하는 거. 왜냐하면 악기 연주나 체육이나 이거를 자기가 하나의 마스터하는 과정이 어, 지루한 반복이잖아요, 사실. 반복이고 그걸 뛰어넘어야지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만 앉아서 막 들고 파는 그것보다는, 특히 중학교니까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5번. 이걸로 시간을 제일 많이 꺼들어 애들을 진짜 진지하게 막 토론하거든요. 뭐 예쁜 게 진짜 어려 보이는 게 좋지만 하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네, 오입니다. 오. 그래서 어려 보인다는 말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예쁜 건 당연하지. 그래서 여자들은 어려 보인다는 말 좋아해. 그래서 첫날 딱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믿는 게, 저 1년 내내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듣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저한테 잘 보여야지 뭐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 더 가지고 막 하니까. 막 지나가면 선생님 막 오늘 뭐 어려 보이세요. 뭐 20대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막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정답이 아까 사탕이 나올 거예요. 5문제 다 맞추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문장 만들어서 1시간 안에 다 못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렇게 이제 하면 아이들끼리 이제 재밌어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낱개로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은 첫 시간에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소개해 보시지 않으신 분도 있고 나름의 방법으로 소개하신 분도 있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이것도 이제 초등 선생님이 만든 자료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만 제 걸로 바꿨는데, 평소에 선생님은 뭐 애들이 막 천사 같고 착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엄청 이제 제가 괴물로 돌변을 하는 걸 애들도 겪어보면 아는데, 싫어하는 거, 거짓말, 욕, 말대꾸학교 이런 거 싫어한다 얘기해주고, 그 전에 받은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거를 이제 학급에 게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고, 먼저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다정하게 대하고 이런 게 좋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불렀어. 누구야? 불렀는데 왜요? 뭐 몰라요. 근데 막 모른 척 이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어 이제 화가 난다. 그래서 이제 금지어는 제가 실전교사 차승민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용 설명서도 참샘스쿨 틀을 쓰고 차승민 선생님이나 나승민 선생님 하시는 거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사실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요거를 썼는데, 왜요? 그냥요. 싫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요런 말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효과를 봤거든요. 첫날 이걸 딱 얘기해줘요. 저희 반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어, 수업 시간에도 요걸 얘기하면 취지를 얘기하죠. 요거는 선생님도 이제 되게 사소한 거에서 사실은 서로 심장이 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은 되게 애들이 그러니까 반항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진다. 성의가 없고, 왜요? 선생님이 불렀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게 몰라요도 진짜 몰라요서 그게 아니라 왜 툭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말은 선생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 달라든지, 그 하려고 했는데요라는 말도 하면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니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에 반발하듯이 하는 그런 말투가 이제 서로의 오해를 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전날. 그래서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잘 지키고 이제 제가 수업을 그 학년 전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특히 영어 과면 막 두세 명이 나눠서 들어가고 하면 이제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이 얘기를 들었지만 제 수업 안 듣는 애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업하다가 어떤 애가 나도 자기도 모르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자기들끼리 막 수습해요. 야, 선생님 외워 쓰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복도에서 이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있길래 제가 주의를 줬는데 제가 수업 안 들어가는 반 아이가 저한테 뭐 왜요? 하면서 따지듯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애들이 걔를 다 말렸어요. 제가 혼내기 전에 야, 이 선생님 앞에서 외웠으면 안 돼. 뭐 자기들끼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 거고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다. 위험한 행동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니지 않냐. 얘기하니까 그 아이도 수긍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하고 안 한 거는 다르고 아까도 제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다 같이 지도를 하셔야 돼요, 학생을. 학생부장만 지도하고 담임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학생부장 쌤도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만 해줘도 되는데, 그 대부분 내 일 아니라는 식으로 지나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만 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학생부장님만 계속 아이들한테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 다 듣거든요. 아, 하면 안 되는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이것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학년에서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고, 제가 학년부장일 때는 정말 저는 복도를 설치고 다니거든요. 네 반, 내 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예, 예,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좋은 거예요. 애들 지도가 잘 돼야지 그래서 비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수업도 잘 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담임 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선생님 수업도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항상 선생님 사용 설명서라는 거를 이제 봤거든요. 요것도 이제 삼샘스쿨에서 만든 그 내용인데, 뭐, 어떨 때 많이 웃고, 어떨 때 화를 낸다,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어떻다, 후배들의 하고 싶은 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어떤 걸 느꼈냐면, 이걸 연말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말에 받으면서 느꼈던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 어떻다는 특징을 학기 초에 얘기했고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잘 참여하고 이런 거 되게 좋게 생각하신다. 이런 식으로 받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받았고 양식은 이제 여러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 크리에이터를 제가 좀 사용하기 시작해서 거기에도 아이들이 책처럼 이제 만들게 했는데 되게 공통적으로 저에 대한 특징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을 새로 만날 후배들한테 사실은 들려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영어 시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라. 약간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자기 학교 생활을 조금 돌아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받아보니까 그 되게 뭐 길게 쓰진 않았지만 저는 되게 또 기억에 남는 남학생 중에 한 명이 정말 1년 내내 저한테 혼나고 이랬던 애인데 딱 짧게 선생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말 들어라 약간 이렇게 딱 남겨놓고 간 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1년을 선생님도 스스로 돌아보고 아이들도 이제 1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침묵 신호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이제 각인이 될지는 몰랐는데, 그쵸. 라마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거 뭐야 하면 뭐 알파카요, 뭐 라마요 또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라마다 일단. 라마고. 그럼 라마 특징이 뭐지 얘들아?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침 뱉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침 뱉어요라고 하는 거는
제 취지는 아니잖아. 침 뱉는 거 말고 하면 특징이 뭘까 하면 라마 모습이 어떤가요, 선생님? 항상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 모양을 이렇게 해요. 라마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요게 입을 닫으라는 뜻이고 요 앞부분이 요게 두 개가 귀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게 침묵 신호예요. 제가 모든 활동도 시키고 막 하니까 하다가 제가 요걸 딱 들고 라마라고 하면 딱 조용해야 돼요, 애들이.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높여도 뭐 이렇게 그 집중할 때 선생님 뭐 종 치시는 분도 있고 맞죠? 네, 뭐 박수 3번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2010년부터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되게 효과가 좋아요. 이제 라마 하면 이렇게 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라마 작게 얘기해도 요 손을 딱 보고 한두 명이라도 요걸 보면 야, 이제 라마다 라마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들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나 봐요. 라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 볼 건데, 예, 영상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상 보이시는 거 맞죠? 요게 학생들이 만든 선생님 소개 영상입니다. 이들이 미술 시간에 이제 각 모든별로 저에 대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보지만 yeah 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귀쫑긋 세우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소파에 기대어보고 배경음악은 발자국 소리 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알고 있지만 빡지가 나는 척 그렇게 노력지, 대구에서는 빡지라고 부릅니다. 깜지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어 하더라고요. 모든 조에서 다 벨과 미녀와 야수, 옆반 담임생이 야수로 등장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좀 많이 나는 뭐랄까 네, 아주 라마가 오래전부터 너를 새로운 좋아했었다고 지금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맘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신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flower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많고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그래 Endless Delicious Are you ready? 날씬한 곤약에 빠져볼까요? 젤리샷 젤리샷 곤약에 빠지다 복숭아 젤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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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약에 빠지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젤리샷 라마 똥 맞고 쓰러지는 걸로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 왜 선생님 감자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버블티 선생님 좋아합니다. 죽였냐 막 타로로 이러니까 주로 먹고요. 예,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안녕.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막 그러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끄고 다시 할게요. 공유가 중지돼 버렸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술 시간에 했던 거고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보여주실 때는 약간 애들,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는 식으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뭐죠? 저게 스탑 옥션 기법인가요? 이렇게 얼굴 안 나오고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영상 만든 것도 되게 너무 재밌었지만, 미술 선생님은 근데 저와 아이들의 이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왜 애들이 미녀 그리고 라마 갑자기 등장하고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조에서 저게 3월에 만든 영상이었어요. 근데도 애들이 제 특징을 되게 잘 잡아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한 그런 내용을 담은 걸 보고 애들 너무 저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님 눈에는 성에 안 찼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벨이랑 뭐 라마랑 다 등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제가 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캐릭터 같은 거 그려주고 할 때 항상 라마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라마 선생님.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같은 붙었을 때 졸업한 애도 저 지나가면 선생님 라마 요즘 돼요? 라마 한 번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는 거였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라마 선생님이 된 사연인데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제가 이제 라마 선생님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미녀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근데 약간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약간 학생들한테 영어 시간 하면 이런 시간 영어 선생님 하면 요거 하는 약간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브랜드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나는 어떤 특징을 잡아서 성경 지명인 것도 알아요, 애들이. 유튜브 이제 뭐 검색하다 보면 나오니까 또 막 저거 자기들이 구독했다고 막 아는 척 하고 하는데 약간 요렇게, 나만의 약간 이미지를 살짝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규칙 같은 거, 학급 규칙도 있지만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이런 규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를 쭉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환대라는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실천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연수 가서 배운 건데 제가 딱 문 열고 그러니까 초등은 선생님 계속 교실에 상주해 계시지만 이제 중학교는 제가 반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제가 수업 듣 반을 그럼 뭐 1교시는 1학년 1반 뭐 2교시는 1학년 3반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애들이 저를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야 되거든요. 막 발굴하면서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첫날 막 연습시켜요. 그러면 애들 이제 첫날 반응이 그렇죠. 뜬금없이 첫날부터 막 박수 치라고 하고 하니까 뜬금없이 하면서도 이걸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수 치면, 그러니까 뇌 활성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즐거운 영어 시간이다. 그렇게 자꾸 즐겁다고 생각해야 진짜 즐거워진다. 막 이런 걸 막 세뇌시키고 애들한테. 그래서 무조건 박수 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치고 저한테 환호를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미리 다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강조하는 게 종치기 전에,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냥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종 쳤는데 애들 막 돌아다니고 이것부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년부장 할 때 막 그 쉬는 시간 5분 전부터 여유가 되는 날은 막 미리 들어가서 준비해라 이런 거를 진짜 막 다니면서 엄청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최소한 종치면 책 노트 파일 꺼내서 앉아 있는 거부터 그 1년 내내 그거는 강조해요. 그래서 무조건 미리 준비해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선생님을 박수 한으로 맞아야 된다. 그럼 이걸 연습시키면 이제 애들이 이걸 막 하면 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른 시간에도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막 좋아하세요. 그 반 들어가니까 막 박수 치고 하더라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반 분위기를 타는 게 이걸 1년 내내 열심히 잘 치는 반은 분위기 좋은 반이에요. 그죠? 근데 흐지부지 되는 반이 있어요. 그럼 그런 반이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반이에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그런 파악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칠 때도 종촉 따고 확 일어나서 나가는 거를 주의를 많이 주거든요. 무조건 선생님이 마친다고 해야 마치는 거다. 인사하고 마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할 때도 이거 이제 초등 선생님들 자료를 뭐 물론 가지고 왔지만 중학생들도 참 인사를 못해요. 그냥 고개를 까딱거리지 않는 애도 있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말로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인사하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보다 보면 이름 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네가 먼저 와서 이름 말해라 이런 건 제 시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 책 노트 파일 가지고 있는지, 유인물 모으는 거, 과목별로, 특히 중학교는 다 뒤죽박죽 다 뒤섞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영어 시간용, 뭐 수학 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기초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주고, 아까 오늘의 한 줄 얘기했었는데, 영어 시간에도 이렇게 명언 영어로 적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에서 하고, 뭐,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하고 존중하자. 근데 이제 들어라 하면 애들이 듣는 방법도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 배운 건데, 바라보며 듣고, 반응하면서 듣고, 공감하면서 듣는다. 일단은 선생님을 쳐다보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선생님 준비해서 가도 아이들이 들을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듣게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게. 그 다음에 뭐 눈으로 듣기, 쓰면서 듣기,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요거는 퍼실리테이션 연수 갔을 때, 그 다음 디자인 싱킹 요런 거 가도 요게 기본이라고 나오거든요. 항상 상대를 인터뷰해서 상대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문제 해결 절차인데 상대방의 공감을 못하면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귀로 듣고 상대를 왕처럼 모시고 눈을 사용해 듣고 마음을 다 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 뜻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라 하는데 요때도 이제 선생님이 시스템을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다 질문하라고 하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그게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냥 저한테 얘기해서 그냥 자기가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사전도 자기가 검색해서 하면 다 나오는데 단어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사전은 아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둠을 첫 시간에 한 것도 옆에 짝이나 모둠 앞뒤로 그러면 반 전체에서 다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무조건 선생님이 약간 답을 나오는 머신처럼 선생님한테 다 질문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첫 시간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최대한 해결을 하고 모둠 안에서 먼저 해결하라. 근데 배웠으면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되게 수업을 학생 활동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뭐 자료나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에 가는 이유인가? 하여튼 그 EBS 영상 중에 그 하브루타 하는 그런 것도 나왔었고 왜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장면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기자들조차도 우리나라 기자들은 남들 앞에서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라서 나라도 수업을 바꿔야 되겠고 아이들한테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수업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어른 되고 나서도. 그래서 요 영상도 보면 아이들한테 왜 질문 안 해? 라고 이제 물었는데 한 아이가 대답하는 게 뭐 질문할 생각을 못 하는 구조다. 왜냐하면 학습지 나눠주고 그냥 학습지 채우는 그 정도가 거의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꼭 프로젝트 수업 긴 차시로 하는 게 아니라도 수업 시간 안에 무조건 아이들이 먼저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살짝 정리해주고 그래서 45분 내내 수업 제가 설명하는 수업은 안 해요. 이제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소통하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너희 집 뭐 건 아니니까 지켜야 될 거는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모생배 같은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첫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만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담임 반은 당연히 제가 수업을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첫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뭔가 미리 좀 준비를 해 오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알거든요. 자기들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좀
영어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따로 다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첫날은 이제 제가 그 단체 사진 같은 거를 자주 찍거든요. 그러면 첫날 또 찍고 무슨 행사 때마다 찍으면 이제 나중에 아이들도 자기 성장 과정도 볼 수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으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썼던 책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이제 학급 경영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면 애들이 되게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되게 또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소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 번씩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년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 더 효과가 좋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년 전체에서 했던 사례를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어놨던 게 있는데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성장일기나 오늘의 한 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반 루틴으로 해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잠깐 표가 일단은 성장일기 있어가지고 썼을 때 보여드릴게요. 1교시부터 뭐 7교시까지 한 일을 모두 다 기록하니까 이제 다음날에 까먹지 않고 다시 볼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뭔지 이제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이제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한 줄을 이제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명언을 보면 제 감성이 우러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학생은 일단은 오늘의 한 줄 했을 때 오늘의 한 줄이 뭐냐면 2학년에는 우리 베이킹 이제 파티 했던 게 제일 기억에 아침에 남습니다. 명언 처음으로 쓰는 이제 그런 거. 친구들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고 이제 웃어줄까 해가지고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선물을 사서 이제 친구들끼리 나눠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을 받고 무슨 선물을 받아야 될지 이제 무슨 선물을 받게 될지 약간 뭐 기대되는 마음도 느낄 수 있고 아주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한 줄이라는 게 명언 산책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명언 쓰고 돌아가면서 명언 소개하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 쓰는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좋다고 얘기한 거고 방금 말한 거는 제가 100일 파티라는 걸 했었는데 그것도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학생 말 잘하죠. 이 학생이 사실은 저기 저희 학교 다문 학생이 일단은 많은데 얘도 다문 학생인데 전혀 티가 안 나는 애죠. 네. 원래 성장일기 쓰기 전에는 제가 좀 게으른 성격이었는데 성장일기 쓰면서 이제 막 자기가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적다 보니까 의욕도 생기고 이제 막 쓰고 싶은 열심히 쓰고 싶은 이런 게 생겨서 이게 좀 게으른 성격에서 좀 고치게 되었고 원래 명언에도 엄청 관심이었고 원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명언 쓰다 보니까 또 관심도 생겨서 뜻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축제 연습하면서 다 같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잘 알려줘서 잘 따라간 거랑 이제 같이 의견 안 맞았는데도 다 같이 맞춰 나간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었고, 얘 학생도 성장일기가 되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었고,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얘가 진짜 굉장히 성실하게 썼던 애거든요. 뒤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 학생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몰랐었는데 그냥 성장일기를 계속 적으면서 계속 적다 보니 명언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명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성장일기를 적는 것도 이제 딱히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은 그래도 보람찼던 하루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영어 시간 활동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자기 자신 소개하는 건데 이게 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냐면 처음엔 약간 활동지 같은 걸로 하다가 마지막에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한번 책을 보니까 제 이름이 실려 있어서 신기하기도 해서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1년 지나고 아이들한테 인터뷰했던 건데, 반에서 한 것 중에 이제 성장일기 그거 되게 도움이 됐다는 거랑, 그다음 뒤에 보시면 고전 템미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명언 산책이나 작년에도 고전 템미드 했고, 올해 고전 산책으로 또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저는 학생들하고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이 학생은 특히 책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책에 자기 이름 들어서 뿌듯했다. 이게 이제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얘기하는 공개 결과물이 이런 거잖아요. 그거 다 전시해주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년에서 제가 이제 학년부장 했으면서 했던 게, 상벌점제가 없는 학교였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고는 자유학기가 정해졌어요. 학기가 자유학기제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 조금 더 이렇게 시험이 일단 지필고사가 없다 하면은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클래스 도조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제 아이디를 그 담임 선생님이랑 학년 들어가는 선생님 다 공유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아이들한테 상점 벌점을 다 주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벌점을 안 받으려고, 왜냐면 벌점이 3점 이상 쌓이면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노력지 받아서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맨날 오는 애들을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뭐 뒤에는 영단어도 갖다 붙이고 하여튼 뭐 아이들이 조금, 각성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벌점을 없애려고 첫 달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끼리 이제 약간 경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이제 벌점만 관리한 게 아니라 그 반에서 상점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제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만들고 상품을 해서 이렇게 기특해상 그래서 반별로 했거든요. 반별로 두세 명씩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상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았다. 이런 중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많은 인지도를 얻어서 이 상을 주어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칭찬합니다. 마지막에 애들한테 상도 받고 저도 마지막에 서로 상 만들어주는 뭐 이런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학년 전체에서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어,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학년에서 정해서 이제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슬라이드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어, 저는 사실은 습관 형성이 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러시지만, 특히 아이들, 어릴 때 습관을 잡을수록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배철원 교수님하고 영시 낭송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13세 전에
그게 이제 습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체력을 체덕지로 항상 말씀하시는데 운동, 그다음에 암송이 그런 걸 굉장히 감수성도 길러주지만 뭔가 암송하면서 이제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거, 그다음에 글쓰기 이런 게 어릴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냐면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벌써 나쁜 습관이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하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하시는 거 학생들하고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같이 이제 하고 수년간 해본 결과 실제로 효과가 아이들이 이제 생활 지도하는 데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고려학교 같으면은 단톡방에 선생님들이 또 돌아가면서 책 읽고 뭐 와닿는 구절이나 명언 같은 거를 나누시거든요. 명언 산책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언을 계속 올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계속하면 선생님 계속하면 힘드시고 근데 학생들이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요,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번부터 만약에 20번까지 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월에서 금요일 사이에. 그러면 그냥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적어볼 수 있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래카드라는 걸 사서 아이들이 이미지까지 그리게 이때는 아침 자습 시간이 좀 긴 시간이었어요. 한 2, 30분 정도 되면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각화 하려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각화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명언을 먼저 적고 이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적고 그다음 이미지 적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아서 어떤 도덕 선생님은 이제 요거를 수행 평가로 해보겠다 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버추 카드에 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버추 필사시킨 적이 있거든요. 하면서 버추 필사하고 그다음 자기가 뭐 가지고 싶은 덕목이나 실천계획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요걸 그 비슷하게 이제 제가 활동으로 저렇게 만들어 본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늘의 한 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요런 카드를 이제 세트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칠판 옆에 이렇게 붙여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차례를 까먹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침에 왔는데 막상 어, 이제 자기 차례인 거 알았어요. 그럼 애가 이제 당황하니까 뭐 요즘은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금방 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했을 때 약간 부작용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막 고민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 아무거나 적으니까 그게 약간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하루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거를 칠판에 적었어요. 근데 이미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애들이 다 막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선생님이 이제 없어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시 20분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몇 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 안 오는 애들 연락하고 이러면. 근데 이미 얘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벌써 애들이 가는 날이 장날에 다 적고 이제 자기 의견을 적어야 되는데 의견을 분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 옛날 이게 약간 속담 같은 거는 옛날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나쁜 말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상황을 줄이려면 선생님이 아예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명언으로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 두시면 아이들이 잘 찾아오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좀 찾아오는 걸 힘들어하는 애들은 그 카드에서 꺼내서 그죠? 카드집에서 하나 꺼내서 칠판에 적어주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일기를 제가 또 아이들을 쓰게 하고 저희 고려학교에서도 고려암사 그래서 감사일기 방이 따로 있는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의학과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항상 그러니까 뭐 심각한 우울증 이런 거는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제 가벼운 우울증 이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산책, 햇볕을 보고 산책하는 거, 감사일기 이 두 가지는 항상 저는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직접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많이 들었었고
그 문제는 그거예요, 선생님들. 실천이잖아요. 선생님들 좋은 거 다 아시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자료도 요즘 너무 많고, 그죠?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모르는 건데, 저는 이제 요즘 쓰는 거는 딱 1년만 말투를 바꿔보자 해서 저는 엄남미 작가님 이제 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자 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뭐 500번 말아 여기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즘 그 개수기 있잖아요. 개수기, 카운터기,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거. 그걸로 하루에 3,000번 이상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데 3,000번 채우는 날 잘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산책할 때나, 산책을 좀 길게 하는 날은 6,000번까지 채우는데,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의식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른 긴 말, 뭐 좋은 말, 화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다른 거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로 통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긍정하건 다른 것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작년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외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거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제가 해봤던 게 나에게 쓰는 편지에서 100일 동안 포스트잇에다가 성경아 뭐 해서 저한테 그냥 해주는 말, 격려의 말을 보낸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시도해봤던 거긴 한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트잇 예쁜 거 아끼지 마시고 이때는 했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쓰는 편지도 했었는데 남편에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써보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써보니까 불만보다는 고마운 점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제 태도나.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또 일요일 날 줌하고 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소 같으면 와 저도 그것도 이해 못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저를 배려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머릿속에 거를 그래서 감사 편지 쓰는 거 굉장히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감사일기도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하고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쓰다가 처음에는 낮게 하나의 활동주로 막 쓰다가 이제 정착된 게 제가 성장일기라고 티처몰에 이제 제이커스 성장일기 들어가시면 요 한 권이 한 학기 분량이거든요. 매일 썼을 때. 그래서 아예 체계와 갖춰서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다 넣어서 왜 성장일기를 써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감사일기 같은 거. 그래서 요때는 이제 책자를 재본해서 학년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반이 하고 좋으니까 학년 전체에서 하게 되고 작년에도 전 성장액을 교감쌤이 전 교생 다 하자 해갖고 1, 2, 3학년 다 같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일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제 아침에 먼저 그 교실 도착 시간 쓰고 오늘 시간표 쓰고 어, 애들이 이거 쓰면서 이제 한번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침에는 되게 간단하게 자기 에너지 지수를 쓰는데 요거 보고 선생님이 학생 또 상담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뭐 야가 좀 에너지가 다운됐구나. 아니면 오늘 기분 좋구나라는 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제가 좋아해라는 활동도 나승빈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배움일기는 뭐냐 하면 성찰일기 아침에 간단하게 쓰고 배움일기는 매 시간 중요한 걸 적는 거예요.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이제 보여주면서 한 5분, 10분 지나서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복습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복습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노트만 열심히 써서 저는 전교 100등 이상 올리는 애들도 많이 봤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중학교 특히 내신은 복습이 다다. 굳이 예습까지 선행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해도 된다라는 거 강조하면서 요거를 쉬는 시간에 1교시 마치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저는 제가 귀찮더라도 이걸 계속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검사 안 하실 거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뭐 너무 의욕 넘치셔서 다 적어 주시려고 하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도장 사인이라도 해서 했고 제일 마지막에 정착된 방법은 제가 아침에 검사를 하니까 애들이 그 다음날까지 또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례할 때 검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서로 검사를 받겠다고 줄을 서서 막 서로 검사해달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어쨌든 뭐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감사일기 쓰기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시킬 때 귀찮아합니다, 선생님들. 왜 우리 반만 이거 해요? 라든지 학년 전체에서 안 하고 우리 반만 할 때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이제 이때 아이들이 막 영상에도 보면 너무 하기 싫었는데 끝나니까 너무 좋았다 해서 막 성장이로 하트 만들어 놓고 이때 진짜 애들이 자기들 표현으로 이 이상 자기들이 파티를 내년에 다시 선생님 만나면 해줄 자신이 없다. 자기들의 온 에너지를 쏟아넣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해준 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얼굴 넣어서 막 케이크도 만들고 칠판도 너무 아까워서 못 지울 정도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애정을 준 만큼 이제 아이들도 결국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때 사실은 교원평가 아직 있을 때였는데 성적이 그만 쓰자 빡지 그만 쓰자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해라고 해서도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성장일기를 쓰고 뭐 복습 노트를 쓰고 고래카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뭔가 한 가지 활동으로 정하셨으면 선생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 활동을 하셔야 되고 누가 뭐라 해도 밀고 나갈 힘이 선생님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썼던 애들이 제가 라마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근데 라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일기 쓰고 감사일기 쓴 것도 아직 여전히 기억하고 한 번씩 연락이 오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아이들이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연륜이 쌓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감사일기 쓴 거 보면 감사일기 뭐뭐 덕분에 감사일기 쓰는 방법도 제가 안내를 하는데 애들이 더 잘 써요. 어떨 때 보면. 그다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한 것도 스스로 찾아서 쓰고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쓰고요. 그다음에 이때 제가 이제 대구에는 또 아름다운 선생님 추천하는 그런 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동료 선생님이 추천해서 받은 적이 있었고 이 해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학부모님이 저를 추천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선생님 상을 교육감님한테 받았는데 이 추천 내용에 보면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청소를 변화시킬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이 교육 방향이 아이들한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성장일기 과제 너무 좋았고 스스로 뭔가 성찰하고 감사일기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자작자작 사이트 통해서 이때 글쓰기도 계속하고 이해에 책도 같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이때 진짜 제가 큰 힘이 됐었고 그러면 부모님도 되게 반응이 좋았었고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너희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성장일기나 배움일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좋았어 애들도. 그리고 중학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배움일기 이거 쓰면서 좋았다 해서 저희 반이 네, 그때 전교 1등 한 아이가 있었었는데 반에서도 당연 1등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부터 저는 잘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배움일기, 성장일기 쓰면서 자기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일기 좋았던 거는 하루에 두세 가지라도 감사일기 한 걸 쓰게 되니까 사소한 거에 실제로 감사하게 됐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효과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이 저희 반은 성장일기 쓰고 예를 들어서 학년에서 다 같이 하자고 했어도 제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하는 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부장님 저 다음에 담임하면 성장일기 꼭 쓰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담임하는 반이 끝까지 그냥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저희 반이 분위기가 괜찮았고 수행평가나 이런 태도가 되게 좋았던 게 애들이 뭐라도 매일 쓰잖아요, 쌤. 한두 줄씩.
그게 되게 크거든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게.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도 독려를 한대요. 수행평가할 때 뭐, 야, 포기하지 말고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줄이라 써다 자기들끼리 막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좋았고 특히 수행평가 같은 거 매겨보면 절반 애들이 되게 뭐라도 쓰려는 애를 쓰는 게 보였다. 이게 그런 효과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가 더 요즘 뭐 문해력이 엄청 아이들 떨어지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한 줄이라도 써보고 매일 뭔가 기록으로 남겨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루틴 중에 선생님들 이제 그 생일 파티 예전에는 제가 생일 파티 매달 막 챙겨주고 했었는데 100일 파티를 해보니까 또 이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월 4일 첫날이니까 100일 새알려 보시면 뭐 6월 달쯤에 이제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아이들한테 100일 파티 할 건데 선생님은 요런 아이디어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 내봐라 하면 아이들 의견 내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 의견 좋다고 애들을 좀 따라줘요. 그래서 그 중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크릿 산타라는 거 하고 애들이 이제 삼행시 짓기 뭐 제 이름 넣어서 삼행시 지은 해도 있었고 최고의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최선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항상 넣었었고 이제 시크릿 산타는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과 쌤 해보니까 그거 재밌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선물을 몰래 이제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서 그거를 딱 선물을 오픈해서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건데 이걸 애들이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급비 같은 게 있으니까 선물을 예를 들어서 뭐 랜덤으로 준비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랜덤으로 준비한 걸 애들 뽑아갈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이 선물을 랜덤으로 준비해서 할까? 아니면 너희가 준비해 올래 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준비해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물 가격을 그냥 정해요. 1인당 뭐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가격 안에서 이제 하도록. 그러면 이제 포장은 안에 내용을 안 보이게 하고 손편지 적어서 하고 이제 뽑는 방법도 선생님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죠. 뽑는 과정을 아예 이제 약간 게임처럼 하셔가지고 또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100일 떡 100일이니까 떡 맞춰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돌리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반 애들한테 그러면 선생님들도 제가 우리 만난 지 100일이에요 하면서 돌리면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손편지도 적는데 이걸 100%다 적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적어와요. 자기가 이 선물 왜 준비했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되게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이제 100일간 기억에 남는 거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적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100일 파티 너무 좋아서 200일 파티 또 하자 해갖고 200일 파티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선물 준비 안 해오는 애들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럼 그걸 대비해서 선생님이 예비로 선물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참여를 안 시키면 애들이 후회하거든요. 참여 안 한 애들이. 그러면 다음에 200일 파티 때는 잘 준비해와요. 잘 준비해오고 일단 100일 파티 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선물이나 편지가.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봤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걸 준비해야지 기분이 좋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일 파티까지도 해봤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기준으로 루틴을 보면 제가 거의 담임할 때마다 학급 문집은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동안 그 왜 이 문집이 유행할 때는 막 사진도 넣어서 하고 했었는데 거의 종이책으로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대구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 대상으로 출판 지원금을 이제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이제 도전을 해봤었는데 이때는 채택은 안 됐고 그냥 문집 만드는 데서 그쳤긴 했지만 이제 11월 말쯤에 보통은 막 2월에 저도 막 미루다가 허겁지겁 만들어서 애들하고 헤어질 때 막 겨우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는 출판 지원 사업이 뭐 11월까지 만약에 작품을 내야 되니까
문집은 그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단 한 권씩 다 나눠주고, 뭐, 영상 만들어서 보냈는데, 뭐, 상도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썼고, 이제 출판 기념에 우리끼리, 실제로 이제 책처럼 ISBN 붙은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출판 기념회 하면서 하니까 좋았던 점은, 이런 그 소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2월에 헤어질 때 하면 어땠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11월에 이제 미리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주니까 애들이 어떤 점이 좋았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 들어간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때 공개 결과물 계속 만들어라 하는 게 이런 취지죠. 그러면 이제 되게 뿌듯하게 했었고 아이고 소선이 비트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제로 책이 나왔어요. 문집을. 요때는 도전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해에 10권의 인문고전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서평 적은 애들 거 모아서 고전택민이라는 책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스크래치 페이퍼 끓는 이런 것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선물 뽑는 것도 선생님이 여기 순서를 정해서 긁어서 나온 번호를 뽑아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씩 이벤트 속으로 간식을 준다든지 뭐 청소 면제권, 자리 선택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게 티처몰에 스크래치 페이퍼 팔거든요. 그러면 복권처럼 종이 만드는 그게 있어요. 선생님이 손으로 적은 다음에 그걸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애들이 상당히 좀 재밌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칠판 꾸미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거 되게 좋아하는 여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날 뭐 너희가 알아서 꾸며놓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같이 찍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좋아해 활동 잠깐 소개 드렸었는데 선생님들 성찰 나누기 할 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거 요까지 들어가면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 학생도 뭐 이제 이런 말 듣고 싶다 하면 모든 별로 서로한테 이런 말 해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보여드린 이유는 포스트잇이 생각 피자 포스트잇에서 이것도 티처몰에 판매하는 건데 피자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네모나고 뭐 하트 이런 거는 많이 쓰지만 이렇게 하는 거랑 요렇게 그전 요렇게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색다르게 이제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소개를 드립니다. 적고 자꾸 잠깐만요. 제가 뒷부분으로 잘 넘어가서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묶거나 같은 내용끼리 묶어라 피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뭐 내가 어떻게 학급 경영을 운영하느냐가 방법적인 걸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에서도 한 챕터는 이렇게 잡았는데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이제 연수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자기 개발. 그래서 나다운 게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놀이 수업이나 이런 거 막 배우려고 다닌 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시도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제가 책 읽고 글 쓰고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학급 경영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함께 하는 게 좋다. 이게 혼자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낯선 행동이라고 표현한 책이 있었는데 상당히 와닿는 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낯선 행동이라고 보자. 그리고 낯선 행동을 다룰 때는 이제 제가 나름 책에 정리해 본 거는 이제 이 아이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인 1역할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n분의 1 역할을 해서 소속감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고 오히려 드러나게 칭찬 잘했을 때는 남들 듣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좀 웃어 넘기는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특색에 맞게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인글스 50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영어과 선생님들이 다 몇 챕터씩 맡아서 번역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몇 가지 했었는데, 요거 그냥 제목만 한번 쭉 보셔도 되게 와닿는 게 많잖아요. 환영하며 맞이해라. 자기소개 편지를 써라. 규칙과 절차를 거쳐라. 제가 오늘 얘기한 거 이거 다 나오죠. 그죠? 네. 이거 미국 선생님들 쓴 거지만 이런 거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 보편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학부모에게 행복 편지를 써라. 뭐 학생들의 역할을 부여라.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압박하지 말고 강조하라. 열정을 낳는다. 예. 요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제목만 보셔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와닿는 게 하면 열정적인 교사가 아이들한테 더 이제 가닿는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다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사실. 특히 중학교는 11과목, 뭐 12과목, 고등학교 선생님들마다 아이들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4시간에만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건지 보편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좋은 일에 주목을 해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이런 거고, 그거와 연결해서 제가 이제 이민기 교수님 책을 상당히 많이 읽고 하루 1%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루 10분, 15분이라도 책을 읽자 이런 운동도 벌였었고, 그런데 이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서 보면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해야 된다.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러면 나의 산소 마스크는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러닝, 마라톤, 뭐 뛰면서 나는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든지 저처럼 뭐 뮤지컬 연구 이걸 한다든지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셋에서 중요한 거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다. 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고, 나 이렇게 행동한 거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내가 한 발 물러서 생각하면 더 내가 유연하게 반응을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어요. 학생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 교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자극은 줄 수 있지만 반응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유튜브에 뜬 영상 보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이 1위 하는 그 책 저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let them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하게 냅둬라. 내가 절대 상대를 못 바꾼다.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초점을 둬라. 렛미. 내가 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일찍은 못 일어나지만 이제 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새벽 기상을 하고 뭐 이제 글도 쓰고 목록 쓰기도 했던 거고 지금은 제가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책 읽고 버스 안에서 간단하게 뭐 정리해서 올리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제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출근 시간이 길어서 짜증난다 이게 아니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에도 보면 매일 아침 6분만 투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굳이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고 긍정학원을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잘해놓고도 특히 선생님들이 자기가 못한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세요. 만약에 우리 21일 인증이다. 그럼 20일 인증했으면 21일이나 인증했다고 잘했다 해야 되는데 하루 놓쳐서 아깝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에 초점을 두자.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두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 러너스 하이라는 저희 프로그램도 있는데 남을 돕는 데서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는 게 러너스 하이인데
헬퍼스 하이고 러너스 하이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뭘 할 때마다 저 혼자 하지 않고 예전에 모닝캐스팅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명언 산책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전 읽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읽었었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읽어서 지금 고전 산책으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잡크래프팅이라는 그런, 개념에도 보면 내가 늘상 하던 일에만 머물지 말고 좀 전공 분야 관심 없는 거에도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약한 유대 관계에서 오히려 영감을 얻는다.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런 제가 아카펠라나 뮤지컬이나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이들 지도에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라마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이 뭐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 선생님 하면서 좀 되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루틴을 만드실 때는 본인이 지속할 수 있는 걸 시작하셔서 일단 시작하셨으면은 끝까지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해야 아이들 성장으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부터 단단해지고 루틴이 있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쭉 드렸는데, 사실 첫날 잘했다고 다 끝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는 스스로 좀, 찾아 나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흔들림이 없고 단단할 때, 왜냐하면 애들도 다 알아요. 눈치가 빤해서. 선생님이 이거 한두 번 하다가 안 하실지, 끝까지 밀고 나가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감사일기나 이런 거 쭉 드렸는데 일단은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시도를 해봅니다. 다 시도를 해보면서 하고 있고 시도해보고 좋은 거는 선생님한테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또 도움 된다고 하시면 제가 더 강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 학급 경영 철학부터 세우고 2월에 미리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규칙 적용을 하실 거면 한번 정했으면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그 다음에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긍정 메시지를 주면서 꿋꿋하게 나가셔야 된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실전 교사도 같이 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갤러리 보기를 좀 하고 설명을 이제 학급 경영 관련해서랑 수업 그런 거 이제 같이 했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하시고 제가 그 사이에 이거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저는 클래스 도조를 사용했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사용하시는 거는 다양한 것 같아요. 상벌점 기록하는 거. 명언 내용은 제가 아까 카드로 만든 거는 저도 선물 받은 거라서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제 블로그에 이제 보시면은 일단 제가 블로그를 알려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뭐 명한 산책글에서 올리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전에 질문 남긴 것 중에 제가 대답 안 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설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중에 써야지 하시면은 또 귀찮아서 안 쓰실 수도 있으니까 후기를 채팅창에도 좀 남겨주시고 오늘 소감 기억에 남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 하시는 거 좀 적어주시고
채팅창에 남기신 거를 구글 설문지에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 돼서 나가시기 전에 그러면 인증샷 한번 찍고 선생님도 화면 켜실 수 있는 분 소감 말씀을 해주시거나 질문하실 분 하시고 제가 그 자료 공유해 드릴 거는 지금 오늘 수업이나 학급 경영 관련한 거 학생들 얼굴 좀 지우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서 선생님들 신청하셨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료는 지금 채팅창에서 다 다운받고 나가시려면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인증샷 실전교사 요 표시 좀 해주세요. 실전교사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 위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3번 나눠서 찍어야 되거든요. 네, 3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좀 이렇게 멈춰서 있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화면 넘겨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넘겨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이크 켜고 또 뭐 질문이나 소감 말씀하실 분 하시고, 예, 설문 좀 꼭 좀 남겨주시고요. 예,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되는 대로 오늘 밤이나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는 자료 보내놓을게요, 이메일로. 아, 네. 꽃돼지님이라고 돼 있는데, 네, 도움됐다니까, 예,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예, 그러면 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료는 제가 그 영어 수업 시간 첫 주에 쓴 오리엔테이션 자료까지, 한글 파일까지 다 보내려고 준비해 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영상 다 같이 못 본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또 제 블로그에 올라왔는 글들이 꽤 있어가지고, 블로그 링크나 요런 거 다 정리해서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비회원으로 지금 들으신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또 실천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또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제 저희 계속 인증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많이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나가시고 나면은 주문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